风云起处仓皇变化，箭在弦上不得不发，云文云雾三分天下，凝聚群众可以问吗？塞北秋风烈马，江南春雨杏花，千古江山如诗如画，还我一个太平天下，还我一个太平天下。철수의 고용 삼국지. 제32부 출사표 그 첫 번째.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한문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운 바 있는 제갈공명의 출사표. 남자라면 이 글을 읽고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는 불세출의 명문 출사표는 대망의 북보를 앞둔 제갈공명이 어린 황제 유선에게 바친 출진의 보고서로 최후의 승부를 앞둔 공명의 비장함과 진솔함이 글 전체에 가득 담겨있다. 지금에 와서는 큰 일을 앞둔 승부사의 각오를 대변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제갈공명의 걸작 출사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올해로 15이 되는 위나라 황제 조비의 황태자 조예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이름 높았다. 태자 저하, 독도는 왜 우리 땅이옵니까?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혀 있소이다. 아, 훌륭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배철수가 하루는 빨간 양복에 빨간 양말에 빨간 구두에 빨간 중절모를 쓰고 빨간 우산을 들고 버스를 타려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못타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토큰을 안 내고 탔으니까 그랬겠죠. 오!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 이번 문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겁니다. 여기 기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이 기차의 기관사는 바로 태자저하입니다. 이 기차에는 어른 남자 22명, 어른 여자 13명, 할아버지 할머니가 8명, 어린이가 4명, 그리고 경찰이 2명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차의 기관사 이름은 뭘까요? 그건 조예, 바로 나요. 어째서죠? 아까 선생님께서 시작하실 때 이 기차의 기관사는 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태자저하 만점입니다. 아이, 또 만점이야. 조예는 또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야. 말로 할 때 빨리 돈 내놔. 너 뒤져서 나오면 뒤적에 죽는다. 응? 진짜 없어. 아, 이거로는 야 정승아 너 뒤져서 나오면 너 10원에 한 대씩이야 이런. 아샤루. 야 나와봐. 진짜 없어요. 주머니 뒤져볼게 이런. 야, 뭐야? 뭐야? 그거 뭐 좀 있냐? 뭐야? 나 뭐 편지인데. 뭐? 뭐야 쓴 거야 그거? 성화야, 나애미다. 내가 오늘 너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네 옷 곳곳에다 용돈 숨겨놨지. 팬티도 뒤져보고 가방이랑 필통에도 숨겨놨으니까 잘 찾아서 써라. 아이, 뭐? 아이, 뭐야, 이거, 씨. 야, 빨리 뒤져, 빨리 뒤져, 빨리. 이란 진짜 정상 너 빨리 옷 벗어. 나 이거. 잠시만. 에이!
인간!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너? 내 이름은 조예다. 너희들은 왜 선량한 학생을 괴롭히는 거야? 어서 놔주고 돌아가! 나 뭐냐? 뭐야? 나를 화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어서! 돌아가자. 그래. 조예의 이런 정의감은 마치 어린 시절 나를 보는 듯하다. 어린 시절뿐 아니라 인간 배철수는 평생을 이런 정의감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왜 등이 가려올까? 나는 거짓말만 하면 등이 가렵다. 자, 어쨌거나 황제 조비는 이런 조예의 덕성에 감동하여 마침내 후계자인 황태자로 책봉한다. 그리고 그해 5월 조비는 병상에 눕는다. 경들은 들으시오. 그대들은 내가 죽거든 아들 조예를 받들어 위나라의 대통을 잇도록 하시오. 알겠소? 아버지의 뜻을 이어 천하를 통일하고자 했으나 나 역시 실패하고 말았소. 그대들은 조예를 도와서 반드시 대업을 완수하시오. 위나라 2대 황제 조비는 조진, 진군, 사마이 3명의 원로 대신들에게 조예를 부탁하고 4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조예가 황제로 등극한 후 이들 3명의 대신 중 한 명인 사마이는 뜻밖의 행동을 한다. 폐하, 서량의 수비장이 현재 부재 중이라고 하옵니다. 저를 그곳에 임명해 주십시오. 아니 사마의, 그게 무슨 말씀이요? 어째서 그런 먼 오지로 가려가십니까? 그냥 제 곁에 있으시지요. 아닙니다, 폐하. 저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지요. 편안한 중앙의 관직을 스스로 마다하고 최전선의 오지로 부임한 사마이의 이런 행동은 즉각 총나라에도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갈공명은 입술을 깨물며 놀라고 있었다. 승상, 고마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래, 나도 들었다. 와, 사마이가 서량 태수 임명대 탁합니다. 우리한테 이거 고마 억시로 불리한 소식이다 아닙니까? 위나라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는 오직 한 사람, 사마의뿐이야. 그런데 그가 서량으로 오다니. 서량은 바로 총나라가 위나라로 진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최전방의 교두보. 공명은 이미 사마의의 심중을 읽고 있었던 것이다. 승상, 지가 한번 작전을 써보마 우짜겠습니까? 작전이라고? 예. 위나라 신하들 중에 말입니다. 사마이를 고만 미워하는 대신들이 상당수 있다합니다. 그래, 그 간첩을 이용해가 그들을 한번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래, 소가 넘어가게 한번 해보거라. 마속의 말대로 위나라 대신들 중에는 사마이를 의심하는 신하들이 상당수 있었다. 마속이 파견한 간첩들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다. 폐하, 좋지 않은 소식이 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니요? 서량에 나가 있는 사마이가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사옵니다. 사마이 장군이?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닙니다, 폐하. 사마이는 일찍부터 야심을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스스로 변방을 지원할 때부터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지금 즉시 사마이를 파면시키고 귀양을 보내버리십시오. 사마의의 파면 소식은 즉각 촉에 전해지고 공명은 환호하고 있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마침내 북벌의 순간이 다가왔다. 공명은 마침내 위나라 정벌을 위한 출진을 결심했다. 그리고 황제 유선에게 자신의 심정을 알리는 장문의 글을 써 올리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그 유명한 출사표다. 시간 관계상 전문을 다 옮기지 못하고 일부를 발췌해 들려드릴까 한다. 신리양 아래옵니다. 선제는 창업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채 풍부하셨습니다. 지금 천하는 선분되어서 적당한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위급 전망의 순간이옵니다. 실은 본디 미천한 몸으로 남양에서 땅을 갈며 성명을 보존했으나
선제께서는 황공아홉께도 3번이나 친히 신을 방문하시고 세상의 일을 저와 상의하셨습니다. 이에 감격하여 저는 선제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선제와 함께한 지 연 21년, 선제께서는 백제성에서 부흥하시며 저에게 대사를 맡기셨습니다. 실은 그날 이후 밤낮으로 선제의 유지를 받들고자 노력했사옵니다. 실은 이제 선제의 은혜에 보답하자 먼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부디 제가 없더라도 중간에 귀 기울이시고 상벌을 공평히 하여 성군의 덕을 쌓으십시오. 이 표를 올리며 눈물이 앞을 가려 말씀드릴 바를 적지 못하였습니다. 글은 여기서 끝이 났다. 붓을 내려놓고도 공명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지난 시절 유비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북벌의 의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이때 공명의 나이 48세였다. 승상이 이번에 다시 북포를 단행한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출사표를 폐하께 올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승상이지만 그건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위나라를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무모한 싸움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승상을 말려야 돼요. 공명이 직접 결심한 일이라 누구 하나 나서서 반대하는 자는 없었으나 속의 대신들은 모두 불안에 떨고 있었다. 승상, 외람되오나 우리 중신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촉군이 남만의 원정을 다녀온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전쟁을 벌이시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쟁을 벌이시려 하는 뜻? 알고 계시네. 신하삼 얘기해보시오. 승상, 승상도 알다시피 위나라의 국력은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저쪽에서 싸움을 걸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싸움을 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위나라는 중원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어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강대함은 더해져갈 것입니다. 왜 기침을 하십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목이 메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알았습니다. 위를 칠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력의 열세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나라의 병력은 우리의 5배가 넘습니다. 그 점은 염려마시오. 북벌은 하루아침에 결심한 것이 아니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번 작전을 준비해왔어. 정규 병력 외에도 나는 따로 10만의 예비 병력을 준비해놓고 있어. 그리고 남만에서 얻은 풍부한 자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오. 자, 그러니까 경들은 부디 이 공명을 믿어주시오. 공명의 이 자신 있는 설득에 총나라의 여론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렸다. 마침내 촉의 중신들도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 우리 승상이 누구신가? 천하의 공명이야. 승상이 하는 일이라면 틀림없어. 그렇습니다. 승상이 계획한 일은 한 번도 반에 반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승상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가봐, 내가 뭘 했어. 승상은 믿어도 된다니까. 황제 폐하납시오. 들어와! 들어와! 황제 폐하! 경례! 안녕하세요. 저기 승상 아버지, 근데 정말로 위나라로 가시는 겁니까? 예, 폐하. 반드시 위나라를 꺾고 폐하를 장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장안이 그렇게 좋은 데인가요? 폐하의 선조이신 고조 유방께서 처음 나라를 세우신 곳이옵니다. 폐하의 고향과도 같사옵니다. 고조 누가 나라를 세웠다고요? 고조 유방께서 세우셨습니다. 아우,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주세요. 폐하, 이제 그만하시죠. 잘 들리십니까? 네. 이제 곧 폐하는 천하의 황제가 되실 것이옵니다. 그럼 나야 뭐 고맙다. 폐하, 그러니까 부디 제가 없는 동안에도 국정의 안녕에 힘을 쏟아주십시오. 알았어요, 승상 아버지. 걱정 마요. 자, 그럼 회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하,
들어와! 황제폐하 흉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선을 바라보는 공명의 눈앞에는 언제나 선제 유비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있다. 폐하,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촉군의 준비는 완료됐다. 건국 이래 최대의 병력이 동원된 이 엄청난 작전은 외부에 전혀 새나가지 않은 채 완벽한 태세를 갖췄다. 총군 30만, 3군 30개의 진영으로 나뉜 북벌군의 출발을 앞두고 여기서 잠시 작은 소동이 일어난다. 승상! 나 조자룡이요! 문 열어주시오! 없다! 승상! 장난치지 말고 빨리 열어주시오! 알겠소이다. 아니, 조상군 무슨 일로? 승상, 이걸 보십시오. 이번 북벌군의 출전 명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째서 내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조장군, 그건 승상!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거북하지만 일찍이 선제 때부터 임전무태, 적과 맞서 물러선 적이 없는 나 조자룡이요. 근데 어찌 나이 들었다고 나를 배려하시오? 그토록 출전하고 싶소? 물론입니다, 승상. 좋소. 그렇다면 선봉에 서시오. 승상,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승상! 성도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공명을 선두로 한 북벌군은 마침내 장도에 올랐다. 병사들의 행렬에 음식을 날라주는 농촌의 안악들, 필승의 신념으로 가득 찬 축병의 비장한 각오 속에 공명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걸. 선제폐하,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천하 통일을 향한 공명의 첫걸음이 드디어 시작됐다. 고우영 삼국지,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귓가를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허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결국은 흘러가 버릴 것들을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